네, 안녕하세요. 경제트렌드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테슬라 주가 향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일단은 지금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참 잘 올라와 주다가 요즘에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 매출도 많이 둔화되었다는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 대한 강세가 많이 이제 포커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테슬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잡아보시고, 또 여기에 따른 낙수효과 기업들도 같이 분산해 나가시면서 테슬라를 목표 지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갖추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조금 바라고요. 주제는 전기차 매출이 이대로 계속 둔화된다면은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 테슬라의 가치가 정말 한계점까지 왔을까? 그렇지 않다라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까? 빠진다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주제로 좀 다루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매출의 하락이 과연 테슬라의 발목을 언제까지 좀 잡을 것인지, 그리고 테슬라 가치가 과연 여기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현재 26년 초죠. 1월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25년 전기차 인도량이 이제 164만 대, 굉장히 기대치보다 오히려 8.6%가 이제 전년 대비 이제 감소하면서 기대치 같은 부분은 30% 이상 더 꺾인 부분이죠.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 기준으로 이제 중국의 BYD에게 1위 자리를 좀 내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은 테슬라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점유율을 빠른 시간 내에 내줬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다 하면서도 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기는 해요. 지금 당장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먹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테슬라 주가에 대한 옹호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을 붙여주면서 단순히 전기차 인도량에 대해서 주가를 논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은 그렇지 않죠. 전기차 인도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치가 이제 꺾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주가도 확실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테슬라의 가치, 성장성은 이제 어느 쪽으로 볼 수가 있겠으며, 그것이 현재 어디까지 이뤄져 있는지, 이뤄져 가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겠죠.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는 더 이상 이제 전기차 부문은 차를 몇 대 팔았나? 이런 거에 두고 있지는 않아요. BYD의 이제 저가형 전기차와는 달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에너지, 그리고 AI로의 가치 중심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잘 녹여진 이제 완성 모델을 많이 내놓고 있고, 여기서 이제 파생돼가는 인프라 사업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데이터적으로 올라왔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하면서 이제 계속 가져갈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대비 8.6% 감소, 기대치 대비해서는 30% 이상 꺾인 부분은 팩트라고 봤을 때, 다른 한 가지의 팩트적인 부분은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이 무려 48.7% 정도 이렇게 급증한 데이터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에서도 꾸준히 많은 패권을 다룰 만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전기차보다 오히려 반복적인 매출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면은 자율주행 그리고 AI 이런 것들은 이제 테슬라의 기업 가치 상단을 열어주는 핵심 옵션,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높여주는 옵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계점이 보이는 시장을 어느 정도 조금 내려놓으면서 장기적인 이제 스탠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단을 높여주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또 많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AI,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의료 AI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가 가진 기술력들과 많은 부분에서 이제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단은 높여주고 상단은 이제 열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 구간은 보유자분들께서 많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는 왜 전기차를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서 자율주행,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겠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보상 구조입니다. 머스크가 이제 CEO로서 보상을 받게 되는 이제 보상 조건 구조는 전기차 판매량 같은 거는 이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자율주행 성과, 로봇, AI 뭐 이어지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제 확대되는 보상 조건이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작년부터 자율주행 플랫폼에 많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기서 이어지는 의료 AI, 뉴럴링크, 그로, 그리고 스페이스 X까지 이어지는 전력 인프라, AI 인프라 이런 것들로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 그냥 AI 인프라라고 할게요. AI 인프라 쪽에 집중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인 거죠. 이 지점에서 이제 월가의 목표가도 많이 갈리는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600를 제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배경은 AI 챕터가 이제 본격화되는 원년이 바로 26년도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는 $2,600. 아무래도 이제 로보택시 쪽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내린 것 같은데, 조금은 터무니없더라도 그만큼 이제 기대치는 크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425. 기대치들은 이미 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괴리율들이 어느 정도 잡혀가려면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언제 이제 현실이 되고 그것을 언제쯤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보유자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아닐까, 또 고민이 깊어지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포인트를 세 번째로 잡은 게 테슬라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타임테이블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테슬라 주가는 언제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가,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시장은 일단 첫 번째 타임테이블은 이제 옵티머스 쪽 일정을 보고 있죠. 옵티머스 생산 로드맵이 26년도 2월에서 3월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일정대로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을 양산형으로 공개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좀 빠르게 반응을 해줄 수가 있겠고, 만약 이런 일정이 밀리거나 이때 뭔가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주가적인 측면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죠. 일단은 2월에서 3월에 양산형 프로토타입 공개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26년 중간쯤에는 연간 100만 대의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하죠. 그리고 26년도 말에는 옵티머스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대로 잘 소화할 것으로는 대부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컨셉 단계를 넘어서 실제 이제 양산 산업에 진입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로봇을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가능한 그런 이제 사업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로봇 밸류체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한 포지션을 잡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내 로봇 밸류체인들은 제가 언제부터로 잡아드렸죠? 작년 이제 11월 말 이 구간부터 이제 많이 좀 강조를 드렸잖아요. 딱 그때부터 많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26년도 2월, 3월이 가장 빠른 시계열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이 테슬라라는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는 좀 제대로 된 엑시트를 내고 싶다? 그럼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미룬다 하더라도 아마 명절 전 그 정도가 이제 마지막 타임테이블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매수 찬스로는. 옵티머스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첫 번째 축으로 놓자면은 두 번째 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있겠죠. 자율주행의 가장 빠른 일정이 이제 4월 달에 있습니다. 사이버캠 양산 일정이 이쪽으로 잡혀 있는데 이 일정이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으로 이쪽 시장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가장 큰 부각을 받는 거는 이 4월 달에 있는 이번 일정 외에는 따로 특이점은 없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를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놓고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이벤트들입니다. 바로 이제 스페이스X 관련 이벤트 구간이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3분기에 이제 상장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4월에서 6월 정도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은 피크 타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상장이 된다면 수급도 많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정도까지만 이제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스페이스X 지분을 약 42%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4월부터 6월을 테슬라 주가의 이제 주요 변곡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 시작점은 이제 2월, 3월로 놓고 봤을 때 지금부터 준비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주요 일정으로 명절 전쯤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대비를 하시느냐 그렇게 이제 갈리겠죠. 그럼 이제 타임테이블은 뭐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전기차 매출 둔화는 뭐 테슬라 주가에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 에너지 사업 쪽으로 하단을 높여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AI 인프라 뭐 이런 것들로 테슬라의 가치의 축은 이미 이동을 충분히 할 준비가 맞춰졌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타임테이블을 놓고 보자면은 로봇 쪽은 2월, 3월 그리고 이번 연도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결되는 지점 그리고 연말 뭐 이 정도 이제 축을 잡고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겹쳐서 이제 나오는 축은 이제 자율주행 쪽 4월 달에 이제 나오는 자율주행 플랫폼 쪽.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일정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타임테이블 정도가 되겠고, 엑시트는 이번 연도 상반기, 내지는 아니면은 하반기까지 조금 더 끌고 가는 건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수급도 많이 분산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테슬라를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테슬라는 지금 신규 매수 잡을 거면은 지금부터 분할로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면서 명절 전후로 이제 원하는 비중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테슬라 자체는 너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테슬라 주식 하나만 들고 가기보다는 테슬라가 진행하는 주력 산업 쪽을 그 낙수 효과를 받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서 ETF처럼 운영을 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전략이 되실 거거든요. 뭐 굳이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공개 일정에 앞두고 작년 연말부터 테슬라 주식만 주구장창 들고 가는 전략이 아니라 제가 작년 11월 이제 중순부터 뭐 자율주행 플랫폼 쪽들 그리고 로봇 주식들 이런 것들 계속 순환매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렸고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적게 오른 애들도 거의 2배 정도니까 지금 뭐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테슬라 주식도 일부 비중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 그리고 테슬라는 주요 일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변곡점 시기에만 다시 리플레이를 하는 방식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테슬라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주식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기회비용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를 플레이하더라도 TSLL 같은 2배짜리 주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 구간을 노리고 그 일정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엑시트를 하고 조정이 또 마무리되면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베스트고 길게 끌고 가거나 큰 엑시트를 노리는 거는 충분히
그 밑에 낙수 효과를 받는 20개 기업들로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직접 투자를 하기보다는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핵심 산업들 위주로 시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ETF처럼 구성하셔서 시장의 기회비용을 잃지 않고 투자를 이어나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제 너무나 바쁘셔서 이런 대응들, 이런 포트폴리오 공부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벅차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링크 참고하시면은 저희 파트너십 신청하실 수 있게 링크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